네, 이번 시간에는 수목의 나무의 물관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관이라고 하면 결국은 뿌리에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무기태 형태로 물에 녹아 있는 양분까지도 물로 흡수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그 과정을 만들어주는 게 물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이 물관의 크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한엽수와 침엽수. 이 한엽수의 크기가 바로 물관의 그 크기가 매우 큰 특징을 보이고요. 그리고 침엽수 같은 경우는 물관의 크기가 작죠. 그래서 이걸 가도관이다. 그리고 한엽수를 도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내용을 조금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사진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물관의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물관을 보시면요, 이렇게 큰 물관들이 존재를 하죠. 그죠? 세포가 죽으면서 위아래가 열리게 되고 그 열린 곳에 원형질이 빠져나가면서 빈 공간으로 남게 되고요. 그 빈 공간이 물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조성이 되어 있는 물관을 도관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죠? 이 도관, 한엽수에서 나타난 특징이다. 자, 여기 두 번째는 침엽수죠. 침엽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전체적으로 물관 자체가 작죠, 그죠? 여기는 가도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에 올라가는 속도는 매우 차이가 많이 나죠. 이 도관에서 물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그 양도만을 뿐더러 거의 뒤ром통처럼 아주 기다랗게 위아래가 수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빠르게 올라가는 특징을 볼 수가 있고요. 침엽수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이 가도관이 수직으로 연결된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붙어 있어서 이 막공을 통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참 여름 때 우리가 물이 올라가는 속도를 지켜보면요. 한엽수 같은 경우는 1시간 만에 다 올라간다 그러면 침엽수는 하루 정도 걸린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생장량의 차이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시면 침엽수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기에 있는 큰 구멍들은 세포의 크기가 원래는 컸겠죠. 그죠? 그러면서 죽으면서 열린 공간이다. 그런데 여기 작은 공간들이 있네요. 네, 작은 공간들이 있죠. 이거는 나이테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게 추제 쪽에 있는 빈 공간, 물관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게 춘제 쪽에서의 물관의 역할을 하는 세포가 죽어서 만들어진 물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춘제가 추제보다는 더 많은 물을 올릴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엽수에서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봄, 여름에 만들어진 엄청나게 큰 그 확장된 물관이라고 하면요. 이 작은 물관들, 얘들은 가을, 겨울에 만들어진 추제죠. 그죠? 추제의 물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죠? 추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얘는 춘제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추제 쪽에서 만들어진 물관은 세포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물관 자체도 작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한엽수가 도관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죠? 한엽수도 가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침엽수는 가도관만 가지고 있죠. 이게 100%라고 하면요. 한엽수 같은 경우는 도관이 30% 정도 되고요. 가도관이 70% 정도 차지를 한다. 그래서 도관의 물에 이 차지하는 면적 자체는 도관이 적지만 전체적인 물의 양은 도관이 훨씬 많겠죠. 그죠?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